장점이 많더라고요. 전문가 마니아. 이현웅님을 만 이렇게 튼튼한 반갑습니다. 구미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땅콩주택을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암스테르담. 제가 좋아하는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좀 그 주택 정책이 좀 재밌어요. 대한민국의 국토가 좁습니다. 국토가 좁아요.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되는데 아파트로 공급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을 아파트로 공급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좁으니까 뭐 아파트밖에 대안이 없다?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대한민국 생각보다 큽니다. 네덜란드는 대한민국의 절반보다도 작아요. 절반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그래서 가서 보시면 네덜란드의 이제 신도시를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임대를 하죠. 토지 임대를 하고 여기에 본인이 이제 나름대로 능력껏 돈이 되는 만큼 알아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는 임대하고 네가 알아서 집을 져라. 네 돈으로 네 마음대로.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높게 짓고 돈이 없으면 적게 짓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토지가 잘 보세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해야 되잖아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려면 보세요. 길이 있고 도로로 좁아요. 이해가세요? 아이고 제가 마우스를 그리다 보니까 여기도 지금 현장 사이트인데 이런 거죠. 도로에 깊은 거죠. 왜냐하면 토지의 효율을 따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길이 이렇게 있는데 토지를 이렇게 자르면 이 토지로 봤을 땐 쓸모가 있죠. 토지로 봤을 땐 쓸모가 있는데 공부를 많이 못하죠. 공부를 많이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좁고 길게 하는 거죠. 이런 토지 공부 방식은 공산주의에 맞습니다. 이런 토지가 베트남 가면 많아요. 베트남 가보시면 여러분들 이상하게 길에 보면 이렇게 웨하스 같이 베트남 집이 다 이런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거 아닙니까? 다 이런 거 아니에요? 좁잖아요. 좁고 높게 돼 있죠? 베트남 가보시면 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1층은 다 상가죠? 상가고 심지어 집주인이 일로 들어가려면 이 가게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현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별도로 만들기가 이게 좁잖아. 좁으니까. 근데 1층은 상가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왜냐면 도로변에 상가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1층은 가게야. 가게에다가 여기다 또 현관문을 위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현관을 달면 그만큼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가게로 들어가요, 그냥. 그 밤에 되면 가게에 이렇게 해서 이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이 가게를 뭐 천막을 치든지 막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또 다녀. 왜?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토지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길을 중심으로 얇게 길게 썰어요. 왜? 토지를 많이 공급해야 되잖아. 많이. 제가 그래서 타운하우스 그 단지 마스 플랜 할 때 대부분이 이제 이게 좁고 제가 길게 잘라요. 아이고, 제가 이 마우스로 다시 그릴게요. 이게 좁고 길게 자르는 거죠. 길에 비해서 토지 길이가 못생겼죠. 직사각형으로 안으로 깁니다. 안으로 길면 많은 세대수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클라이언트가 딴 데는 뭐 24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30세대 만들어주세요. 간단합니다. 길을 길게 해서 이렇게 좁게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네덜란드가 전형적인 나라입니다. 선진국도 이렇게 하는 거고 후진국도 아니 뭐 베트남은 후진국이니까 안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토지를 임대해야 되잖아요. 토지를 공급한다 그러면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길을 중심으로 길을 이렇게 만들고 앞뒤로 좁고 길게 계속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그러면 요게 좁고 길기 때문에 환경은 안 좋지만 어쨌든 많은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가 대부분 이런 식으로 공급을 한 겁니다. 전형적인 게 베트남이죠. 베트남이 대부분이 길을 중심으로 앞뒤가 길어요. 그래서 앞에 전면은 좁은데 안으로는 깊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도 그런 식으로 공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를 놔야 되잖아요. 임대를 놓고 그 임대 조건에 맞게
내가 임대 요거 하나에다 내가 능력과 집을 짓습니다. 이거 봐요. 다 집이 이래. 심지어는 붙여서 짓습니다. 뭘 뛰긴. 우리나라는 건축법이 요 사이를 뛰죠. 1m 1m. 야, 서로 싸우지 마. 1m 1m 뛰어가지고 공간을 버리죠. 대제한의 공지라는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 사이를 띱니다. 법적으로 뛰게 해. 그거 싸우지 마. 뛰어서 쳐. 근데 이거에 의해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제 개선이 되었다 봐요. 그래서 건축 협정이라 가지고 뭐 붙여서 지을 수 있게 만들었긴 했는데 건축법의 수정이 좀 필요해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거는 법이 바뀌어야 돼요. 요겁니다. 그때 암스테르담의 땅콩주택이에요. 땅콩주택인데 요게 한 집,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이죠.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요렇게. 그 뒤로 들어가요. 뒤로 들어가고 앞에는 정원인 마당이 이렇게 또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목구조고 요게 A, 요게 B형, 여기 C형입니다. 그래서 공평하게 싸우지 마. 공평하게 똑같은 건물의 폭이죠. 근데 높이는 능력껏 짓는 거죠. 얘가 제일 높아요. 얘가 그 다음에 높고 얘가 그 다음에 낮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필요한 만큼 높이를 올리는 것 같아요.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능력껏 짓는 거죠. 그 대신 폭은 똑같아야 되는 거죠. 대지의 활용도를 위해서 건물의 폭은 똑같게 하자. 왜? 왜냐하면 1층을 야 나도 1층을 좀 높게 하고 2층은 네가 더 써. 이러면 싸움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똑같이 자르고 높이는 능력껏 져. 네가 3층을 짓든 2층을 짓든 4층을 짓든. 그래서 요거는 4층, 요거는 3층입니다. 3층인 거죠. 그래서 설계 컨셉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개의 이제 메스가 있는 거죠. 메스가 있고 앞에 프레임이 있어요. 이 집은 특이하죠. 이렇게 앞에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 그러니까 이제 살면서 확장성도 고려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스틸 프레임이 있고 지금은 필요한 발코니만 있는데 나중에 추후는 실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여기 발코니, 처마, 발코니, 뭐 여기 화분도 놓고 그런 거다. 이제 실이 면적이 매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확장도 가능하게 한 거죠. 그 다음에 구조가 특이합니다. 구조는 전체적으로 메인 구조는 스틸로 잡았어요. 스틸로 견고하게 공업화 주택의 방식인 것 같아요. 유럽에 요즘 공업화 주택이 유행입니다. 그래서 그 티피컬하게 공장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빔으로 큰 프레임을 크게 틀을 짜고 그 다음에 나무입니다. 나무로 바닥 벽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빔에 요 나무 장선을 걸쳐놓은 거죠. 걸쳐놓고 이 사이로 배관을 보내도 다 노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난방은 전기 난방으로 해서 하는 아주 공업화 주택의 기본 틀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ABC인 거예요. ABC 이렇게. 그래서 이게 뒤가 차가 다니고 앞으로 뒤가 차가 다닙니다. 차길이죠. 그래서 차가 들어오는 거죠. 차고가 있는 전형적인 집인 거예요. 그래서 요게 한 집인 거죠. 요게 한 집. 요것도 한 집. 요것도 한 집.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B, C인데 내용은 달라요.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길이와 면적 사이즈는 똑같이 하는 거죠. 똑같이 하고 제가 땅콩 주택에 맨날 얘기하듯이 요 구조는요 두 개입니다. 각자 구조인데 붙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각자 구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이 집을 부실 수 있잖아요. 이 집을 부시면 이 집은 어떡하라고? 구조는 따로입니다. 구조가 붙어 있을 뿐이야. 그래서 유럽에 가시면 이 건물이 다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건물을 이렇게 가운데 부셔서 다 짓습니다. 그러면 이 옆집의 벽을 보면 이거 전에 살던 집 모양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죠. 요거는 햇볕을 봐서 색깔이 다른 거죠. 그런 식으로 구조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조가 더블이야. 더블. 그래서 중간에 집을 헐어도 새로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을 헐어도 각자 구조예요. 각자 구조. 그래서 똑같은 사이즈의 똑같은 길이와 똑같은 폭인 거죠. 이거 싸우잖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근데 높이는 알아서 하고 내부 레이아웃은
다릅니다. 따라서 오늘은 A형만 설명하고 다음 시간에 BC형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1층이 여기 한 집이고 2층이 여기 한 집이고 3층이 여기 한 집이고 4층이 여기 한 집인 거예요. 그러니까 1층은 내가 살고 2층은 네가 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필지를 분할한 거예요. 분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1층은 1층 1호, 2호, 3호, 4호가 아니라 1호, 2호, 3호, 4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이게 왜냐면 단독주택에 살아야 되니까. 단독주택. 내가 차 세고 내가 추후에 부셔서 집을 새로 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집을 부셔서 새로 져야 되잖아. 아이고, 이거 좀 지울게요. 집을 부셔서 새로 지어야 되는데, 어? 아니 1층은 내가 살고 2층은 네가 살면 어떻게 부실 거야? 재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재건축.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효율이 떨어지잖아. 자꾸 재건축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재건축할 필요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도시를 효율적으로 구획을 하고 계속 부셨다 지었다 할 수 있게 밀도는 높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요것만 부셨다가 내가 부셨다가 다시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1층에 살고 너는 2층에 살아. 그럼 같이 부시고 같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항상 얘네들은 이렇게 내 건물, 빌딩으로 집을 짓는다. 빌딩. 도심지에 밀도 높은 집을 짓는 걸 빌딩으로 집을 짓는 거. 빌딩. 층층이 아파트처럼 짓는 게 아니라 빌딩으로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이제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고 국가에 임대료를 내는 거죠. 임대료를 내고 공사비는 네가 돈이 된 만큼 줘. 네 마음이야. 그러니까 토지만 공급하는 거야. 토지만.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건물까지 지어서 공급하는 건 임대주택이죠. 임대주택은 관리에 문제가 있어요. 관리. 정부가 왜 집을 줬잖아. 그리고 국민이 서민이 들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관리를 했다. 관리하다 죽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만 임대하고 건물은 네가 알아서 줘. 그리고 네가 짓는 거니까 네가 알아서 책임져. 네가 짓다가 뭐 무너지든 네가 짓다가 뭐 불이 나든 네 거잖아 이거. 네 거잖아. 네 거에 대한 네 돈이니까 내 소유가 다른 거예요. 소유를 시키는 거죠. 아 이건 내 거네. 이거 내 거네. 이건 뭐 50년 임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내 거네. 내 마음대로 짓고 내가 부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건 거야. 이건 내 집. 토지는 내 게 아니지만 건물은 내 거. 내가 책임져야 돼. 비가 내가 사도 내가 고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임대 아파트들은 토지 임대가 낫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신도시에 임대 아파트를 짓는 이런 식으로 토지 임대를 해서 짓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지어서 네가 가져라. 이런 거죠. 그래서 확대합니다. A형 59평이에요. 아니 이거 집이 작아 보이는데? 이거 작아 보이는데 장난이 아니네? 장난이 아닙니다. 59평입니다. 왜? 1층, 2층, 3층, 4층 다 합쳐서. 1층이 5.4m. 그러니까 옆집도 5.4m입니다. 똑같아야 돼. 그리고 길이가 12.4예요. 똑같아. 길이가 12.4인데 약속을 한 거죠. 그 사이즈의 집을 져라. 그 사이즈 집을 짓는데 내부는 층수는 네 마음대로 해. 네 능력권. 네 뭐 돈이 없어 막 1층만 짓고 살아. 돈이 없는데 제가 1층만 짓고 나중에 주식하면 안 될까? 마음대로 해. 나는 어차피 토지만 공급했으니까 마음대로 해. 그래서 여기 5.4m에 주차장 있는 거죠. 들어오면 차를 세우고 자전거도 세우고 이런 주차 공간이 있는 겁니다. 주차 공간이 있고 문 열고 들어오는 거죠. 문 열고 들어오면 이거 중문이죠. 문 열고 들어오면 주방이 있는 겁니다. 1층에 주방 있죠. 왜? 요리하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죠. 여기 파라솔 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들어와서 야채도 씻고 설거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층은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에 손님용 화장실, 간단한 변기와 세면대만 있는 거죠. 간단히 손 씻고 화장실이 아니고 여기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잘 보이나요? 너무 작게 내가 만들었나? 이걸 한 평면도에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20평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은 10평은 주방. 10평 주방 훌륭합니다. 10평 주방에 10평은 차고에 뭐 창고 겸 차고인 거죠. 그래서 자전거 놓고 차도 세우고 그런 공간이죠. 그 다음에 2층에 올라갑니다. 2층에 올라가면 이 부분은 뚫려 있어. 뻥 뚫려 있어요.
층고가 이렇게 높게. 왜냐면 높은 층고를 원하거든요. 아니 실이 필요하면 여기 막아서 쓰면 됩니다. 어차피 내 건물이기 때문에 막아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단을 올라오면 이게 리빙이에요. 거실입니다. 주방이 1층인 거죠. 왜냐하면 주방이 1층이 맞죠. 왜? 마당으로 나가야 되니까. 마당으로 나가야 되면 주방에 1층 있습니다. 주방에 1층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리빙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고 그 다음에 3층에 올라가면 방 3개 2.7에 왜냐 5.4니까 여기다 방 2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2.7인 거죠. 2.7 방인 거예요. 애들 방 2.7 2.7 방이니까 그래서 5.4가 기준 모듈로 한 겁니다. 그래서 2.7배 그래서 방이 2.7배 긴 거죠. 유럽을 가면 이런 방들이 많아요. 폭은 좁은데 뒤로 긴 방들이 많습니다. 가운데는 계단이고 여기는 뭐 그물 같은 거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요즘 많이 하죠. 그물에 아이들이 뛰어놀고 그래서 그물이 있고 요게 안방이 있고 바깥으로 아까 철제 프레임만 하얀 거 있었잖아요. 프레임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있는 겁니다. 거기에 테라스가 있고 여기가 안방이 있고 요게 20평입니다. 그 다음에 4층 올라가면 또 하나의 마스터가 하나 있는 거죠. 그 단면도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죠. 여기 차고입니다. 차고에 손님용 화장실 하나. 여기가 주방이죠. 주방인데 층고가 높은데 2층 높이는 아니고 1층 반이에요. 그래서 리빙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리빙에서 여기다 소파를 넣고 일로도 보지만 마당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마당에 아이디를 띄워놓고 주방이 있고 이거를 시각적으로 뭐 안정성도 있으니까 이걸 보기 위해서 뷰를 잡기 위해서 반층 정도 더 높인 겁니다. 반층 정도 높고 그 다음에 지금 평면도는 없는데 여기 숨어있는 공간이 있어요. 중간에 숨어있는 공간이 여기 이제 화장실이고 지금 평면도 화장실이 없습니다. 화장실이고 화장실에 좋은 화장실 세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방이고 여기에 2.7m 좁고 긴 방이 2개 있는 거고 여기에 계단실과 그물이 있고 그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면 다락방 같은 이제 마스터가 하나 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테라스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주방 간단합니다. 아까 보시듯이 빔으로 골조를 프레임을 하고 이런 장선으로 나무를 하고 노출합니다. 이거 굳이 막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층간 소음이라는 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어차피 내가 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방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층고가 생각보다 높아서 이게 주방이 지금 이게 미니어처인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냉장고입니다. 검소하다 그래야 되나? 우리나라는 냉장고만 제가 냉장고 먹는 괴물을 쓴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냉장고가 왜 이렇게 커야 되는지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계단인 거죠. 계단이 이렇게 오르고 이게 아까 그분이잖아요. 중간층에 이게 소파가 있어서 여기 거실이 지금 마당이 보이는 거죠. 마당이 보이는 겁니다. 여기 아이가 대한민국도 이거 요즘 많이 하죠. 이거 비싸더라고요. 생각보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 뭐 요거 요만한 거 하나 2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안 합니다. 다시는 안 해요. 이게 200만 원. 안전하니까 안정성 때문에 그 비용이 든다 그러는데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안 합니다. 어쨌든 네, 요거죠. 요거 외국에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대한민국 비싸더라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가운데 있고 여기 방이 있고 여기 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계단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 기본적으로 쓰는 우리 공사 현장에 쓰는 이게 계단에 여기 받침대만 있어요. 받침대고 이게 그냥 페인트 칠한 겁니다. 그냥 나무에다가 이게 그냥 진짜 가성비 끝판왕 이제 계단입니다. 이게 A형 암스테르담의 땅콩 주택이에요. 59평입니다. 왜? 4층이니까 20평, 10평, 8평 뭐 이렇게 9평 이렇게 해가지고 50평이 엄청 큰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B동, C동을 할게요. 감사합니다.